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현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오늘은 그 취업 영어, 외국에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영어를 준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취업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와, 여기 지금 인하대학교 캠퍼스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지금 강의하러 왔다가 촬영하고 있거든요. 어느 학교든 이렇게 술 먹고 빠지고 싶게 생기는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영어를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영어 점수가 좋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리스닝이나 스피킹, 리딩, 라이팅이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일 텐데, 제가 사실 강의를 다녀보면 혹은 컨설팅을 드려보면 생각보다 스피킹이 좀 어려우세요. 그 이유는 그 점수화하는 그런 시험들은 거의 읽고 쓰고 공부를 혼자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험만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문턱을 넘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터뷰부터 돌아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취업을 하시고 난 후에 일을 하시면서도 가장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스피킹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 스피킹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사실 또 다른 문제죠. 그냥 생활회화를 준비하시는 거랑 비즈니스 영어를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 영어는 사실 많이 컨텐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영어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상황을 예상하기엔 마치 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으실 수도 있죠. 아직 가늠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냐, 내가 면접을 보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국어랑 영어랑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물론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데 사실 가장 먼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이 문법이에요. 내가 한국말로 하는 말은 단어만 생각이 나면 얼마든지 잘 구사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자, 주어 빼고요, 동사 빼고 그 다음 보어를 넣건 목적어를 넣건 그 뒤에 일은 사실 좀 머릿속으로 많이 짜맞춰야 해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맨 뒤에 와야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에겐 강박관념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자꾸 그 상황에 나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보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서 딜을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해봐야지 라고 한국 사람들과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자꾸 영어를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영어에서는 자, 한국 사람과 인터뷰를 보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실 거예요. 뭐 자기소개를 하고 내가 왜 이 회사에 뽑혀야 하는지, 당신이 나를 뽑아주면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계속 내고를 하시는, 계속 설명을 하시는, 설득을 하시는 그런 대화를 하실 텐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이남 1녀 중에 장녀고요,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티피컬한데, 영어에서는요, 영어 면접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재밌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신을 간단 명료하게 피력할 수 있으면 돼요. 어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입장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회사가, 예를 들어 구글이 왜 나를 뽑아줘야 되지? 구글이 왜 나를 뽑아줘야 돼?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요는 아니에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답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왜 너여야만 하니? 그런데 거기서 나여야만 하는 이보경이라는 사람을 구글에서 뽑아야만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스펙도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옆에서 관찰한 결과 스펙은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까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주도적이냐가 답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구글이 나를 뽑아야 하지를 그들이 결단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사실 인플루어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자, 보세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그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 열심히 일하는 하드 워커예요. 그런데 구글이 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전 이렇게 말을 하죠. 항상 물어봐요. 자, 영어에서는 인터뷰 하실 때 항상 물어보는 건 What is your strength and weakness? 네가 잘하는 거,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봐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단점을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칠칠 맞고요, 많은 걸 까먹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되게 심파조의 인터뷰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 이런 사람 딱 한 번 봤어요. 가셔서 저는 정말 이런 걸 못하고요, 이래서 저도 되게 제가 싫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서 하셔야 되는 말씀은 제가 이러이러한 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조금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노트 테이킹이라는 맨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향상이 될 거예요. 제 성격이. 그리고 그 향상되는 그 노력 하에서 이 구글 입사한 후에도 열심히 노트 테이킹을 하고 모든 거에 디테일을 챙기는, 어쩌면 디테일한 사람보다도 더 디테일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렇다면 구글에서도 너 우리 회사 들어와서 내가 아무 얘기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좋은 일을 하겠구나, 네가 알아서 회사에 기여하는 일을 하겠구나 라는 임프레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이론인데 저도 이 이론까지 다다르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굉장히 솔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실실 맞은 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서 상대방이 이 정도의 아이면 우리 회사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고 이렇게 멋있는 아이구나 라는 거를 좋은 언어로 아와 어를 잘 구분하셔서 표현하시면 돼요. 무엇을?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오늘은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해외 외국계 회사에 영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봤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